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위험성평가 제도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최규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소개랑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도 그리고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책 지원, 기술 개발, 그리고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돕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처음 시도하시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공단 전문가가 저희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위험 요인을 함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제도 파악하고 문서 작성, 개선 계획, 수립 등 실무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해요. 발표에 앞서서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책 지원, 기술 개발, 그리고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돕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처음 시도하시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공단 전문가가 저희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위험 요인을 함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제도 파악하고 문서 작성, 개선 계획, 수립 등 실무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도에 앞서서 저희가 위험성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험성 평가라고 하면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업주가 시행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이십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얼마나 자주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뒤에 개선 조치를 취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위험성 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해 요인을 먼저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해야 되면요. 많은 사고가 사전에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에 경기도의 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폭탄이 된 드럼통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남아있던 폐 드럼통을 외국인 근로자가 이산화탄소 영접기로 절단하던 중에 내부에 남아있던 이산화가스에 불꽃이 점화되면서 드럼통이 폭발을 했고 근로자가 현장에서 바로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절단 전 잔류물 확인 절차도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냐입니다. 바로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 팀을 구성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디에서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주분들이 많이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정 설비나 공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 즉 작업 공정, 복도, 사무실, 휴게실 등 우리 근로자가 근무하시는 모든 구역에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험성을 산정하셔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시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게 위험성 평가의 개요입니다. 아까 전에 드럼통 사고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요. 절단 전 잔류물 확인, 그 다음에 화기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같은 기본적인 절차만 했다면 아마 사고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위험성 평가는 단지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고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이행수단 중 하나가 바로 위험성 평가인데요. 평가를 형식적으로만 하거나 아예 누락했을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사고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설비나 공정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했는가입니다. 또한 평가가 단순히 문서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험성 판단과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작업 절차나 교육 설비가 반영되었는지도 핵심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험성 평가 자체가 없었다면 아예 자체적으로 진행이 안 됐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이 됐다고 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이 돼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위험성 평가는 생명보호뿐만 아니라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위험성 평가의 형식적인 이행에 대한 법적 판단도 아주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6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업무 절차를 미흡하게 작성해서 유해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개선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 측에서는 매월 환경정비 활동이나 법규 준수 체크리스트 등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에 준하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판례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만으로는 절대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실제 작업 현장에 반영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중요함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저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저희 전문가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무료 컨설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파악부터 개선 계획 수립, 문서 작성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 공단 직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위험성 평가 실시 수준을 파악한 후에 체계를 구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랑 같고요. 저희 온라인에 네이버나 구글에다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